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인권 침해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주요 활동과 상담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인권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서울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담당자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박숙미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관심이 많은 시민이 아니라면 활동들을 자세히 알기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한 활동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원순 시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독립인권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네.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이것을 서울시 행정과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서울시장에게 직접 시정 권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데요. 예. 대표적인 권고 결정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인강원의 인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에 서울시가 사후대책 미비로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장님께 시정 권고한 바 있고요. 예. 또 서울시장 대표에 의해서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나 폭언을 중단하도록 권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공무직 임용 시에 전과를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요. 예. 또 대안학교에는 지급되지 않던 급식이나 교육비를 일반 학교하고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등 지금까지 한 33건의 시정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 인권 침해 같은 것을 서울시에다가 권고하는 그런 위원회가 시민인권위원회라고 제가 네, 이렇게 시민인권보호관이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예, 독립적인 기관이고요. 그동안 그 인권 침해 권고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도 똑같이 그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주요 업무로 다룹니다. 네.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군대도 포함하고요. 네. 반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체류하면서 외국인이든 타 도시 주민이든 서울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또 인권 보호를 감시하는 것이죠. 이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의 인권보호 활동에서 발전해서 도시민들의 미세한 생활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2014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국의 인권도시 현황을 보고하도록 권고하게 이르렀는데요. 서울시는 아마 이런 움직임에 굉장히 발빠르게 맞추어서 전국 최초로 보호관 제도와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인권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가시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호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서울에서 인권 침해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그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원하실 경우에는 네. 먼저 서울시 인권센터에 연락을 주십시오. 상담과 동시에 신고 접수가 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 신고 방법은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응답소에서 인권침해 신고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면 120 다산 콜센터로 인권침해 신고하시겠다고 하시면 적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인권 침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시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이런 것들, 인권 침해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보장을 해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신다면, 유용한 사례로 알려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네.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지하철들 많이 타시죠? 예. 그 시민인권보호관이 그 2013년도에 지하철 객실 내에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가 그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권고 결정을 해서 그 제한 범위나 이용의 그 열람 범위를
제한해서 이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객실 안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안내 표지문도 이 권고 결정에 따라서 붙이고 있고요. 아, 네. 예, 이게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그 화면을 조정해서 보도록 하고 있고 마음대로 기관사가 수시로 그냥 이유 없이 들여다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렇게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 결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권도시 서울을 위한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오늘도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인권담당관 박숙미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